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연 상담 시간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정말 무한히 감사를 드리고 그 중에서 몇 가지 뽑아서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실 시청자분들께서도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연 상담하러 Let's get it! 첫 번째 사연입니다. 사귀던 여자친구가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했어요. 좀 혼란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 준비도 했죠. 제가 책임감 있게 신혼집도 구하고 결혼식장도 예약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이상했던 게 여자친구 쪽에서 돈도 거의 안 보태고 집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아무런 의견도 안 내고 제가 물어봐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의욕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여친 부모님은 뭐 우리 쪽에 계속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시면서 돈 쓰는 일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고요. 뭐 저희 집이 여친 쪽보다 경제력이 좀 더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호구 제대로 잡히겠다 싶어서 결혼을 파기하자고 했어요. 뭐 딴 건 어차피 돈 문제라서 어쩌저쩌 해결을 하겠는데 문제는 아기예요. 여친 쪽에서 솔직히 잘 키울지도 의문이고 또 축복받지 못한 탄생이 진짜 좋은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낙태를 했으면 싶거든요. 만약에 여자친구하고 합의를 해서 아기를 낙태한다고 뭐 계약서 같은 거라도 쓰면 혹시 그게 유효한가요? 유효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연의 신청자분께서 원하시는 거는 결국 그 계약서에 써져 있는 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강제할 수 있냐 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라면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요구를 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을 제거하라는 취지의 낙태하라 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정말 만에 하나 승소를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런 임신에 관한 것에 강제 집행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집행관이 출동을 해서 낙태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의뢰인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성분에게 낙태를 강요하시거나 강압적으로 느껴질 만큼 낙태를 권유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상대방 여성분과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에 건물주하고 사소한 걸로 시비가 붙어서 좀 다퉜어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갑자기 야, 너 예전에 월세 밀린 거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봐라 하더라고요. 제가 2020년 4분기 때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랑 시간제한이 걸리기도 했고 너무 힘들어서 건물주하고 협의하에 3개월치 월세를 못 내고 미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해봐야 뭐 그때 밀린 월세 3개월치 달라는 거겠지 정도로 생각하고 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새 다시 매출이 좀 회복이 돼서 여유 자금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게로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는데 건물주가 3개월치 월세 밀린 걸 트집 잡아서 계약 해지하고 가게를 빼라는 내용이에요. 와, 이 진짜 제가 가게를 빼야 되는 건가요? 아이고, 안 그래도 바이러스 때문에 힘드실 텐데 이 분쟁 때문에 더 힘드시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는 가게를 안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월세를 3번 못 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에 따라서 임대인이 말한 것처럼 의뢰인께서 가게를 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의뢰인 같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정부랑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연체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랑 관련해서는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9 규정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이 2020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달치만 못 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 3달치 월세가 밀린 것은 계약 해지랑 관련해서는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거를 가게를 빼라고 말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요. 참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제가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월세랑 지연 이자를 안 내도 된다 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늦게 내는 만큼의 지연 손해금이랑 월세 원금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여유가 생기시면 월세랑 그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꼭 지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외국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그 회사 물건을 우리가 사와서 국내에서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물건이 좀 괜찮아서 우리 회사 명의로 국내에 디자인권을 출원해서 등록도 받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Z라는 업체가 이 물건이랑 모델만 조금 다른 사실상 거의 똑같은 물건을 팔고 있더라고요. 좀 알아보니까 그 외국 회사가 그 다른 모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Z회사랑 계약을 맺은 거더라고요. 우리는 좀 황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디자인권은 우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Z업체한테 야, 이 물건은 우리 디자인권이 등록된 물건이다. 팔지 마라. 라고 경고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Z업체는 야, 디자인권 무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각자 알아서 장사하자. 라는 답장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이 사건은 의뢰인 회사랑 외국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에 따라서 결론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포인트는 그 제품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입니다. 이거는 제가 경우에 따라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1번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의뢰인이 등록한 디자인권은 유효하기 때문에 Z회사한테 디자인권을 근거로 해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의 해석에 따라서 그 외국 회사한테도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만 상품을 팔 권리를 줘야 되는데 외국 회사가 다른 Z회사한테 팔 권리를 줘서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요. 그런데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긴 해야 하는 게 독점적 권리를 나의 모델한테 한정해서 준 건지 아니면 그 모델이랑 거의 비슷한 모델들한테까지 나한테 독점권을 준 것인지 그거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의뢰인은 본인이 디자인을 창작하지도 않았고 승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디자인권은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 Z회사를 직접 공격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대신 외국 회사가 나한테 독점적으로 공급 권리를 주기로 해놓고 Z회사한테 또 공급권을 준 거니까 외국 회사는 계약을 위반한 거는 맞죠. 그래서 외국 회사한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좀 봐야 할 것 같네요. 3번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의뢰인의 디자인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디자인권을 근거로 해서 Z회사한테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 외국 회사는 나한테 독점권을 부여하지는 않았으니까 우리가 외국 회사한테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겠죠. 이렇게 되면 Z회사하고 외국 회사 사이에는 분쟁이 좀 생길 수도 있겠네요. 4번 경우엔 의뢰인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디자인권은 무효 사유가 있으니까 Z회사한테 조치를 취하긴 어렵고 독점권이 아니니까 외국 회사한테 어떤 청구를 하기도 어렵고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에는 Z회사가 말한 대로 그냥 각자 조용히 장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예술 쪽 계열의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술집에서 그 친구랑 술을 먹고 있는데 대뜸 SNS에 자기 엉덩이 노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야, 이런 사진을 왜 올리냐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것도 예술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걱정돼서 사진 내려라고 말을 했지만 도통 들을 생각을 안 해요. 혹시 이런 것도 뭐 범죄가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의뢰인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에 게시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엉덩이는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신체 부위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친구분께서 예술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뭐 정말 예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일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진을 안 봐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높은 확률로 예술로 보기 힘든 사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사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연 신청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변이었습니다.